묵살롱.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이제 새로운 19라운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금요일 축구가 이번 라운드에 또 생겼죠. 그래서 이제 상주와 수원의 경기가 9월 4일 금요일에 열리게 됐는데 통상적이라면 저희가 이제 승무패를 맞추어 보사를 진행을 하면서 내기를 걸잖아요. 근데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금요일 경기가 생기면서 저 육덕현 씨가 이거 나한테 싸비득인데?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된다. 이거 다시 시작하자라고. 현재 스코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3대 2로 이 대결이 종료가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을 그 연장전을 한 번 더 하자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래 해라. 어차피 못 맞춘다. 우리는 안 걸겠다. 그냥 너만 해라. 선생님들 그러면은 또 영광스럽게 제가 그 마지막 경기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일단 맞춰보세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십시오. 과감하게 상주의 승리에 걸겠습니다. 과감한 건 네. 상주의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저의 근거에 연연하면 또 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감으로 갔을 때와 나의 분석으로 갔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신뢰도가 있겠느냐. 결국은 그냥 모르겠고 그냥 찍었다 얘기 아니에요. 네, 거잖아요. 여러분 상주 승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토요일인 9월 5일에는 성남과 전북, 서울과 부산, 그리고 포항과 대구의 매치업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경기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매치업은 포항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4위와 5위의 대결. 두 팀 모두 8월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좀 하락세를 겪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를 보면 무패 이후에 결국은 승리, 지난 경기 성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5경기 연속 무승을 어렵사리 끊어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거두곤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무패 현재 4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 있습니다. 네, 요즘 좋지 않아요. 그렇죠. 베스트 11 가장 잘하는 11명만 꼽아 놓으면은 울산이라든지 전북 같은 팀에 결코 뒤질 것이 없는 두 팀입니다. 하지만 결국 리그는 장기 레이스고, 그렇다 보면은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체력 고갈이라든지 아니면 징계라든지 하는 문제로 베스트 11은 매 경기 기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그 우승 후보가 누구냐를 얘기했을 때 포항과 대구가 분명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 팀들을 실질적인 우승 후보로 뽑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는 것도 결국은 이 선수단 뎁스 이 네.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두 팀의 대결을 보면은 통산 전적이 19승 13무 11패로 포항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적을 보면은 또 대구가 앞서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대구가 4경기에서 2승 2무를 거뒀고, 올 시즌 역시 대구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포항을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지지 않는 모습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한번 되돌아본다면 포항은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강상우 선수죠. 상주에서 올 시즌 완전히 기량이 만개한 모습으로 원소속 팀인 포항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위치에서 뛸 것인가, 이것이 축구 팬들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는 왼쪽 수비수로 나왔습니다. 팔라시오스 선수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 포항의 2선 라인이 굉장히 또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상우 선수를 더할 수는 있으나 그에 비해서 측면 수비가 약간 좀 약하기 때문에 원래 포지션인 풀백으로 좀 돌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날 경기 역시 풀백으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류첸코 선수가 2골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최근 4경기에서 골이 없었거든요. 일류첸코가 침묵을 하면서 포항이 승점을 좀 많이 거두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됐는데, 결국은 일류첸코 선수가 멋들어지게 머리 그리고 발로 골을 넣으면서 2골 모두 기록을 하게 여기 됐습니다. 표현 좋아요. 혈이 뚫린 일류첸코. 그렇죠. 뭔가 좀 막혀 있었는데 한의사세요? 탁탁탁 이렇게 찝어주니까 팔로세비치가 기가 막힌 코너킥으로 딱 찔러주니까 혈이 풀렸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칼날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또 발 갖다 대면서 한 골을 넣었는데, 반대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홈 경기였는데 광주를 상대로 6골을 대박살이 났죠. 예. 충격적이었죠. 그야말로 개박살이 났는데, 특히나 좀 안 좋았던 게 수비 라인이었습니다. 김우석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에도 종종 실수를 저지르는 선수였는데, 이날 경기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반칙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고요. 더 눈에 띄었던 건 사실 조진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시즌 초반에 홍정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그 위치를 메우는 U22 선수로서 굉장히 좀 중용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좀 유독 덤벼드는 수비를 하다가 상대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무리수를 많이 뒀나 봐요. 예, 최전방에 있었던 세징야라든지 대안이라든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에드가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방에 있었던 거의 모든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습에서 좀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만 이전 경기까지 대구가 3골 이상을 허용을 하면서 무너졌던 경기는 울산전 딱 한 경기뿐입니다. 그런 만큼 수비가 약점으로 드러났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날 경기처럼 경기를 하다 보면 좀 무너질 수 있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왕에 내준 골은 내준 골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비진의 리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지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홍정훈이 있어야 되는데 홍정훈이 없는 것이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던 하루다. 그래도 앞선의 외국인 선수들은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니까 포항과의 경기에서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승무패 물어볼 거죠. 그래서요. 무승부. 아, 네네. 무승부. 무난하게 무승부로. 무난하진 않죠. 네, 무난한 무난하진 무승부. 않죠. 네. 사실 승무패의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양 팀의 전력을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예, 그리고 9월 6일 일요일에는 또 2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강원 대 인천, 울산 대 광주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는데 이 2경기 중에서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은 어떤 경기를 픽하셨을까요? 이게 뭐 살짝 김이 빠지는 경기가 될 거라고 주말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광주가 대구를 상대로 6골을 넣는 걸 보고 아 이거는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죠. 자, 일단 양 팀이 5월에 맞대결 한 차례 펼쳤습니다. 이때 비겼어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네. 최근 5경기 흐름도 울산은 4승 1무 그리고 광주는 2승 3무 양 팀 모두 패배가 없습니다. 네네. 5경기째 상당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고 역대 전적을 놓고 보면 광주가 사실 프로팀이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죠. 광주 상무 불사조라는 팀이 이제 있었는데 광주 상무 시절을 포함했을 때는 25승 11무 4패로 울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 광주 FC 시절만 놓고 보더라도 10승 5무 1패 울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통틀어서 패배가 4번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흐름 울산은 정말 K리그 1팀 중에는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요. 그 서울전 리뷰에도 설명을 했듯이 만나는 팀마다 정말 한 수 위의 클래스를 증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1-4 대형을 유지하면서도 4-4 형태로의 전환도 정말 서슴없이 꺼내들 정도로 전술적인 유연성이 좋고요. 선수들 전체가 다양성, 멀티성 가진 선수들이 꽤 많아서 뭐 이를테면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도 좌측 풀백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될 수가 있고 김태원 선수 같은 경우도 우측 뭐 풀백이지만 좀 더 전진 위치에 이제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선수단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탄탄한 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베테랑들의 힘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게 이청용 선수가 합류를 했고 여기에 박주호, 홍철, 뭐 신진호, 김태환 이런 국가대표급 자원들이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팀이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베테랑의 힘. 네. 또 다른 포인트는 정말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22세 이하 선수들. 맞아요. 어린 선수들도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일단은 지난 서울전에서는 박정희 선수가 또 상당히 좋은 폼을 보였었고 박정희 선수 빼고도 서령우 선수라는 또 카드가 있습니다. 아, 윙포워드부터 측면 수비수까지 공수 양면에 걸쳐서 기용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다가 여기에 이상원 선수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신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고 지난 시즌 아쉽게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올 시즌 정말 이 우승에 도전하는 각오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전북을 꺾고 울산 우승?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 시즌은 울산이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오, 객관적이야. 네.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죠. 네, 현재로서는. 울산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적기죠, 사실 네. 올 시즌이. 이제 보통 이 적기라는 얘기를 쓰면 이게 또 사망 플래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쓰진 않는데 이 사망 플래그가 있어도 울산이 우승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사망 플래그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만화에 나오는 좀 복선 이런 느낌인데 뭐 해치웠나 이런 얘기 했을 때 살아있고 이런 이제 느낌인 그렇지. 것처럼 나중에 집에 가서 만나. 네. 이러면 꼭 만나지 죽죠. 못하고 네. 네, 그렇게 그런 너무 거. 그 특수 분야의 용어 쓰지 마세요. 저희가 또 굉장히 B급 감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광주를 좀 보면 일단 최근 수원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5경기에서 승점 9점을 챙기는 성공을 했습니다. 순위도 7위에 링크가 돼 있는데 최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면서 약간 애매한 이게 게 뭐야?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지 않은. 네.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좋은데 싫어. 뭐야 그게? 네, 싫은데 좋아. 구독. 그러니까 대구전을 복귀해 보면 확실히 역습에는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 좌측면 윌리안, 엄은상 굉장히 빠르고 중앙에 펠리페 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인데 수비가 솔직히 말하면 엉망입니다. 여기 탈탈탈이라고 써두셨네요. 네, 대구 수비도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골을 먹힌 게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구가 후반전에 뒷공간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와서 이게 6골을 넣고 승리를 한 거지 결코 광주의 수비가 좋아서 이거를 이겼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 사무국이 또 불법적으로 수당을 챙긴 것을 포함해 굉장히 다양한 비리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그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도 이 걸개 자체를 또 철거시키면서 논란을 한 차례 빚은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 내용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광주의 역습이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나 울산의 역습은 더 효율적이고 그렇죠. 광주 수비진의 퀄리티를 생각해봤을 때 상당히 무난하게 무난한 네, 울산의 승리. 그럼 몇 골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대0 봅니다. 오, 그 정도로나 3대0 네. 여기 정확하게 적어놓겠습니다. 황 의원의 의원이요? 의원이요? 한의사예요? 혀를 뚫는다고 그 얘기가 너무 나와서. 사실 약간 이제 고학력 무지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 좀 그거 왜 있죠. 그러냐?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막 제가 이런 한 게 가지 드릴 있거든요. 말씀인데 소준희 씨, 해마다. 자꾸만 이 방송에서 그 남의 그 사생활 언급하지 마세요. 예? 그거 뭐 제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을 거야.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맨날 막 정색하면서 남의 이미지 망가뜨리십니까? 죄송한데 저는 짜친 이미지를 제가 잡고 싶어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원했잖아요. 그건 사실 맞습니다. 예, 네. 예. 저는 그 이런 술배기 이미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정직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지적인 아나운서 이미지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19라운드 주요 경기들 한번 그 프리뷰를 통해서 짚어봤고요. 이번 주도 또 안전한 집관과 함께 K리그 경기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 의원의 의원이요? 의원이요? 한의사예요? 혀를 뚫는다고.